거창 대선고 시험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고 시험의 핵심은, 특히 수학 시험의 핵심은 거창 대선고에서 내신 1등급 유지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니까 효과적인 생기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이 두 가지에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거창 대선고를 나왔고요. 연세대 물리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했고 18년차 수학학원 원장이자 생기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의문들의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대선고는 거창고, 남해 해성고, 창녕 목야고와 마찬가지로 거의 완성된 학생들이 이 학교에 많이들 가기 때문에 내신 받기가 진짜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선 내신 관리는 물론 생기부 관리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도 높은 내신 성적을 받으실 수 있고 생기부 관리를 잘해서 입사관을 감동먹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루뭉술한 거대 담론 다 빼고요. 시간 관리 잘하세요, 목표를 꼭 세우세요,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요. 거창 대선고 시험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블랙라벨을 몇 바퀴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던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중상위 레벨의 문제가 여러 개 나와요. 그래서 50분 안에 풀기가 힘들어서 학생들 점수가 낮은 거예요. 시험이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서 학생들 점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시험 다치고 학생들의 일관된 말이 뭐냐, 야제 시간에 그 문제를 풀어보니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4분이나 걸려서 풀어야 풀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대고 시험의 핵심은, 특히 수학 시험의 핵심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러니 대고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나 풀었다, 아싸, 나 틀렸다, 왜 틀렸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풀었다, 몇 초 걸렸지? 1회독 때는 3분 걸렸는데, 2회독 때는 2분 걸렸네? 3회독 때는 1분 30초 걸렸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들을 책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주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수능 공부도 해보고 대학교 공부도 해보고 유학 간다고 토플 공부, GRE 공부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성과가 좀 좋았겠죠. 그때 깨달은 어떤 시험이든 상위 4% 안에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는 것을 늘리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줄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부할 때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아는 것만 공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적으로 편하니까. 그런데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되고 잘 안 되는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의 개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모르는 거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지 테스트입니다. 아무 자료도 보지 않고 내가 배운 내용을 백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이 처음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2줄 이상 적기 힘들 겁니다. 충격받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그 강의가 이해가 됐어. 근데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딱 적으려고 하니까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쓸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인풋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아웃풋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 워낙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말해보기 아니면 가르쳐보기입니다.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설명하거나 가르쳐보세요. 혼자 중얼중얼대면서 말하는 것도 괜찮고요. 핵심은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하다가 딱 요렇게 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버버버버버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이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질 겁니다. 백지 테스트든 설명하기든 여러분들이 아웃풋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거를 모르는구나 라고 딱 알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줄여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부터 생기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생기부 관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뒤로 나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영상은 생기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요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이 뭐냐? 학업 역량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에 어떤 교과 성취 있잖아요. 교과 성취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나 학문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심화 탐구를 통해 그 학업 역량이 드러내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교과서에서 어떤 지문을 봤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읽었는데 어떠한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교 논문을 봤다, 아니면 전공 도서를 학습했다, 아니면 대학교 강의를 발췌수강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또 재밌었어.
그래서 추가 탐구해가지고 뭐뭐뭐 후속 활동을 했어요. 이런 식의 내용이 세특에 기재가 된다면 입사관으로부터 학업 역량이 돋보인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로랑 관련된 학습과 경험은 단순한 교과 지식을 넘어가지고 전공과 관련된 심도 있는 탐구와 활동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학생 본인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활동을 설정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경험하고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공동체 역량이에요. 이 역량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 활동에서 학생이 무엇을 기여했는지 이런 게 세특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뭐뭐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통해서 학우들이 어떤 피드백을 줬어. 그래서 그 피드백을 참고해가지고 수정을 했고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포스터를 게시했어요. 이런 게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기부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골고루 발휘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다각적인 성장과 발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해가지고 작성된 생기부는 입학사정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저에게 생기부 관리를 맡겼던 어떤 A 학생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다고 막 저한테 생기부를 맡기라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한의대 진학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학문적 경험과 활동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생기부 세특 작성할 때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전략을 짰습니다. 이 친구는 허브와 자연요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학술 논문이나 전공 도서, 대학교 강의를 이제 발췌독, 발췌 수강을 하게 했습니다. 또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험들이 세특에 어떻게 기재되어야 입사관들이 좋아라 하실까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특에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치대 진학을 목표로 했던 친구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도 치과의학에 관련된 심도 있는 학문적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친구는 특정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공 도서를 발췌독을 했어요. 물론 제가 뒤에서 코칭한 거지만 이를테면 치과 재료학, 구강 해부학 이런 전공 도서를 발췌독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된 스터디 그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의학 용어랑 치료 방법을 이해했고 토론을 통해 정보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친구는 특히 치주 질환에 관한 최근 연구들이랑 최근 기사들을 중점적으로 발췌독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평가를 생기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특에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대략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세특이 이 정도 퀄리티가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입사관이면 면접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과 관련돼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해놨으니까 제 칼럼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